여러분은 해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안대를 하고 앵무새를 어깨에 얹은 17세기의 낭만적인 악당들을 상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바다에서 해적은 여전히 실제하는, 그것도 매우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만 무려 6,800건의 해적 공격이 있었으며 이는 매년 거의 350건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해적질을 당하는 셈이지요. 특히 화물선은 해적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먹잇감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해적 사건의 85%가 화물선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물선은 석유, 전자제품 등 값비싼 물건을 가득 싣고 떠다니는 보물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천 명이 탑승하는 크루즈선과 달리 거대한 화물선에는 고작 20에서 30명의 선원만이 탑승합니다. 수십만 톤의 배를 지키기에 이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지만 느린 화물선들은 AK-47 소총과 로켓 추진 유탄으로 무장하고 달려드는 해적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까요?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항해를 더 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원들에게 무기를 소지시키거나 무장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 소지가 불법인 항구들이 많고 오랜 기간 고립되어 생활해야 하는 배 안에서 해적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적으로부터 수백억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선이 갖춘 놀라운 방어 시스템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지요. 해적에 대한 방어 체계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해적의 접근 심리를 억제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승선을 방해하는 단계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싸움을 피하는 것이며 시각적 심리전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마네킹입니다. 선원들은 가판이나 선교에 경비복을 입은 마네킹을 세워둡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중무장한 경비병들이 배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 해적들이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요. 심지어 어떤 선박은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레이저 빔은 해적들에게 시각적인 경고를 보내거나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들의 시야를 방해해 무기를 조준하거나 배를 운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무기는 소리입니다. 엘라드라고 불리는 장거리 음향 장비는 거대한 스피커처럼 생겼지만 160데시벨에 달하는 고주파 소음을 쏠 수 있습니다. 이는 Z26 소음과 맞먹는 수준으로 영구적인 청각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귀마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용없습니다. 이 소리는 두개골의 뼈를 진동시켜 뇌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5년 시본 스피릿호는 이 장비로 로켓포를 쏘며 덤비는 해적들을 쫓아낸 적이 있죠. 해적이 발견되면 화물선은 지그재그 기동을 시작합니다. 배를 좌우로 불규칙하게 움직여 해적선이 속도를 줄이게 만들고 그들이 무기를 조준하거나 사다리를 거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하지만 화물선은 크루즈선처럼 시속 50km 이상으로 빠르게 달아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화물선은 짐을 가득 싣고 있어 시속 32km를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해적의 고속보트가 따라잡기 쉽습니다. 그래서 화물선은 물리적인 방어 체계가 필수적이죠. 해적이 억제 방어 단계를 뚫고 배에 바짝 붙으려 한다면 이제부터는 비살상 무기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대포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위력은 엄청나지요. 분당 5,000리터의 물을 뿜어내며 소방 호스만큼 강력한 압력을 자랑합니다. 이 물줄기는 해적을 배 밖으로 날려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작은 보트에 물을 채워 침몰시키거나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방어 무기는 물 커튼입니다. 소방 호스를 배 측면으로 늘어뜨려 물을 불규칙하게 분사하는 장치인데 호스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 호스가 요동치게 만듭니다. 해적들이 이 물벼락과 춤추는 호스를 뚫고 기어오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P-트랩이라 불리는 교묘한 장치도 있습니다. 배의 양옆으로 얇고 긴 강철 와이어들을 물에 흘려보내는 방식인데 해적 보트가 접근하면 이 와이어들이 보트의 프로펠러에 엉겨붙습니다. 엔진이 멈춘 해적들은 꼼짝없이 바다 위에 갇히게 되죠. 해적들이 이 모든 것을 뚫고 배의 난간에 사다리를 걸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살을 파고드는 면도날 철조망입니다. 일반 가시철사와 달리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날들이 달려있어 닿기만 해도 심각한 부상을 입힙니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전기 펜스입니다. 일부 화물선은 배 외곽에 90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이는 테이저건보다는 약하지만 침입자를 기절시키거나 물러나게 하기엔 충분한 충격이지요. 하지만 해적들이 결국 배에 오르는 데 성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원들은 시타델이라 불리는 안전 대피소로 숨습니다. 이곳은 방탄 처리가 되어 있고 식량과 통신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선원들은 이곳에 숨어 배의 엔진을 끄고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배를 움직일 수 없고 인질도 잡을 수 없게 되면 해적들은 결국 해군이 도착하기 전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구원자, 바로 해군이 있습니다. 아덴만과 같은 위험 지역에는 CTF-151과 같은 다국적 연합 해군이 주둔하며 해적을 소탕합니다. 미 해군의 구축함이나 한국의 청해부대 같은 군함들은 헬리콥터와 특수부대를 동원해 납치된 선박을 구출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화물선은 물대포부터 음향 무기, 전기 펜스, 그리고 철조망까지 다양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드론을 띄워 해적을 미리 탐지하는 기술까지 도입되고 있죠. 해적의 위협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이 줄어드는가 싶으면 최근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과 같이 헬리콥터와 드론을 이용한 군사적 수준의 위협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다 위 창과 방패의 대결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에는 해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ne naval assistance unit